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에이, 아닐 거야. 설마, 에이,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러다가 제가 그때 전화했던 녹취록이랑 상담 이력을 까보는데 이런, 내가 실수한 게 맞아. 그러면 진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일단 전화를 해서 고객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전화할 때까지의 그 긴장감이 초딩 때 촌나 일진 형들이 너 학교 끝나고 따라와 했을 때 그 후달림보다 10배는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을 자극시키란 말이. 빈조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돈도 없는데 알바는 하기 뭔가 쪽팔리고 돌아갈 학교도 없는데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땡땡카드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1년 동안 일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데 KT에 전화한다고 KT 직원이 전화를 받고 삼성카드 전화한다고 삼성카드 본사 직원이 전화를 받고 농심에 전화한다 해서 농심 직원이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특히 금융통신권 대기업은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그 밑에 있는 외주, 아웃소싱 업체 수십 개의 직원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만큼 권한도 없고 처리해줄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에요. 알바문, 알바천국 들어가 보시면 무슨 카드, 무슨 텔레콤, 무슨 보험, 무슨 대출, 잡다구리한 전화 업무 채용 공고가 무지막지하게 올라와요. 상담원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표번호로 걸려오는 고객의 문의사항을 해결해주는 인바운드 상담원과 고객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무슨 대출 상품이 나왔다, 카드가 나왔다, 마케팅 전화를 하는 아웃바운드 상담원이 있습니다. 전화를 거는 아웃바운드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오토콜로 고객한테 전화해서 정해진 대본, 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을 읽으면서 상품을 가입시키든 무언가를 하게 만들어서 기본급 플러스 인센을 받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 깔고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멘탈 약한 사람들은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행복한 금융 땡땡카드 빈조입니다. 믿을 수 있는 딩동댕 여행사 빈조입니다. 대표번호 전화하면 보통 이런 수신호 인사가 있죠. 처음에 일하기 시작하면 진짜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긴장을 탑니다. 어떤 인바운드 고객센터든 간에 교육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정수기나 택배회사 이런 데는 짧게는 3일부터 무슨 카드, 보험, 증권사, 은행, 통신사 등은 한 달까지도 교육기간을 갖습니다. 교육기간이 있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외울 게 존나게 많다는 겁니다. 진짜 겁나게 많아서 각각의 회사마다 전산 시스템 다루는 것도 익히고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 사람보다는 많이 알아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는지 다 꿰차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가 윙고 체크카드를 쓰는데 실적을 다 채웠는데 왜 혜택을 못 받냐 라고 물어보면 적어도 이 카드가 얼마를 써야 실적이 충족이 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알고 상담을 해야 될 테니까요. 뭐 어쨌든 제가 가장 길게 일했던 상담 업무는 카드사니까 카드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교육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수습 직원들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전화만 넘겨받을 거예요. 가령 카드값 선결제나 분실신고 뭐 이런 것들은 버튼 하나 깔짝깔짝 대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상담원들을 진짜 괴롭히는 거는 첫째도 진상, 둘째도 진상이에요. 전화 받는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높고 극한 직업이다 하는 것들이 고객과의 마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제일 많을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팀 내 불화, 고객센터는 그런 게 생길 틈이 없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만 제외하고 헤드폰 끼고 전화만 하고 있는데 사이가 나빠질 일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고객센터 상담원 업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뭐야? 할만한데?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미결 고객들, 즉 해결이 안 되는 고객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매주 일요일 저녁이 되면 아 진짜 죽고 싶다 하고 군대 휴가 복귀하는 기분을 매주 느꼈어요. 전화 상담원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진상 3가지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진상 유형. 이 사람들은 전화가 오면 그냥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야, 내가 땡땡카드 15년 동안 이용한 고객인데 문자가 왔어. 한도가 내려갈 거라고. 아, 그러셨어요 고객님? 상담을 위해서 몇 가지 여쭙고 진행하겠습니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내 말 먼저 들어. 내가 15년 동안 이용한 고객인데 한도 복구시켜놔. 네 고객님, 한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정보나 은행 총연합회에서 보내주는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말이 안 통해 윗사람 바꿔.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나도 해결을 못하고 내 위에 선배도 해결을 못하고 우리 팀 실장도 해결 못하고 땡땡카드 본사에서 해결해줄 수가 없는 일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응대할 때는 로봇처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어요. 야, 니네 관리자 바꿔.
네 고객님,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3-40분 씨름하면 알아서 나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침착한 사이코패스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무섭습니다. 인간 본연의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해결이 안 될 거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분풀이하기 위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화를 받으면 아주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행복한 금융 땡땡카드 빈조입니다. 아, 빈조씨? 아침부터 고생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 그런데 내가 아침부터 조금 언짢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라는 개소리 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요. 이렇게 스타트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저희가 전화하는 콜수와 응대 정도에 따라서 직원 점수가 매겨지는 걸 알아서 그런지 전화를 끊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 빈조씨 점심시간인가? 미안해서 어떡해. 나랑 통화하면 밥 못 먹겠네. 나 전화 안 끊어줄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나랑 대화하고 퇴근해요. 고객센터 상담원들은 성희롱이나 과한 폭언이 아니면 먼저 전화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악용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블랙 컨슈머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은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이게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내가 해결이 안 되면 팀장이 해결하든 민원관리팀으로 이관해서 처리를 하든 다 해결을 해요. 물론 본사에서는 고객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아웃소싱 업체에서 다 처리하고 보고만 하는 거예요. 소보원, 금감원 전화한다고 고객한테 전화 오면 센싱이라고 해서 다 미리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 본사 직원도 아닌데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기도 하고 사실 본사 직원한테 물어봐도 해결 안 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일시적인 오류랑 전산 오류가 겁나게 많고 어쨌든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 해결을 시켜요. 그런데 가장 무섭고 회사 가기 싫어지는 유형, 세 번째는 내 잘못으로 발생한 민원 유형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안 된다고 하거나 알아봐서 연락 준다고 하거나 하면 되는데 내가 카드를 잘못 체크해서 발송했다거나 나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되거나 이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회사 가는 게 진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가뜩이나 내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나보다 지능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뛰어난 고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언제는 여느 때와 같이 전화를 받았는데 행복한 금융 땡땡카드 빈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문자가 한 통 와서 연락드립니다. 카드가 제가 안 쓰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다시 뭐 재발급 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해서요. 아 고객님, 고객님께서 쓰시는 클럽 SK카드가 이번 연도 12월부로 만료가 돼서 자동으로 갱신이 되어서 갱신 발급되었다는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근데 저 그 카드 안 쓰는데 제가 동의한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고객님, 갱신카드 재발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약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매뉴얼을 총동원해서 고객한테 이해시키려고 몇 분을 씨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고객이 말하더라고요. 아, 그럼 카드 한번 보내보세요. 제 직장으로 보내주세요. 거기 직장 주소 적혀있죠? 네 고객님, 법적 문제 없으니까요. 고객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검찰청 301호 검사실 맞으시죠? 알고 보니까 진즉에 확인했어야 되는데 직장 정보가 검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당연히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겠죠. 이날 이 사람한테 잔뜩 혼쭐 났어요. 여신금융법인가? 어쨌든 그거를 뭐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데 진땀이 오지게 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역대급 실수로 리볼빙 서비스라고 해서 결제일날에 일부분만 결제하고 나머지가 할부로 자동 변환되는 그런 개같은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서비스라고 이거를 고객한테 안내를 제대로 해주고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일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상담원들은 간혹 자기가 이 상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강 설명해주고 가입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저예요. 그러다가 회사 메신저로 빈초씨가 몇 월 며칠 날 상담한 건인데 리볼빙 서비스 필수 안내 누락으로 고객이 장기 연체돼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 상담원 전화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쪽지가 온 거예요. 와, 그 내용을 보는데 진짜 일단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에이, 아닐 거야. 설마 에이,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러다가 제가 그때 전화했던 녹취록이랑 상담 이력을 까보는데 이런, 내가 실수한 게 맞아. 그러면 진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일단 전화를 해서 고객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전화할 때까지의 그 긴장감이 초딩 때 촌나 일진 형들이 너 학교 끝나고 따라와 했을 때 그 후달림보다 10배는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고객 정보를 까보면서 직업이 의사고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나 때문에 몇 천만 원이 연체가 돼서 신용등급이 3등급이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상태였어요. 이럴 때는 일단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로도 안 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러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쭈구리처럼 또 빌고 또 빌어야 돼요. 아마 그때는 그 고객분이 엄청 대인배여서 에이 젊은 사람이 뭐 이런 일로 사죄하고 그래요. 어차피 복구시켜주고 연체 기록 삭제해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별 문제 없이 끝나서 다행인데 만약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으면 이거 진짜 한 달 동안 쩔쩔매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퇴사각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학비 벌 겸 1년 동안 고객센터 상담원 업무 하면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전화 받는 업무, 유선 업무 하지 않을 거다 하고 다짐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름 뭐 엘머 기업에 들어가서 일해보니까 아니 이것도 B2B 유선 업무부터 고객 해피콜까지 전화를 또 오지게 받고 걸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를 가도 팀 바이 팀인 거예요. 전화 많이 하는 곳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 퇴사해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는 있는데 또 회사를 들어가면 전화 받는 일을 할 생각하니까 토 나옵니다. 상담한 업무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저도 솔직히 어느 기업에는 소비자잖아요. 불합리하고 답답할 때 고객센터 전화해서 따지고 싶고 실제로 전화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이 사람들도 본사 직원도 아니고 처리해줄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100통 이상씩 목 아프고 귀 아프고 진상 상대하고 할 생각하면 친절하게 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진상이 내가 돼버리긴 싫잖아요.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현업에서 열심히 인바운드 업무 하시는 분들과 아웃바운드 하시면서 무시당하고 욕듣고 하시는 분들이 수십만은 계실 텐데 그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에? 우리 회사는 안 그런데? 하실 수도 있고 개공감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일 자체를 몰랐던 분들은 에? 이런 일도 있었어?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유선 업무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진짜 고되고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이 저울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 택배 상하차 조장까지 해본 입장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도 택배사, 통신사, 금융업, 가전제품, 구청, 쇼핑몰 등등 콜센터에 전화하실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도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나의 회사의 고객이 되는 점을 꼭 생각하셔서 서로 좋게 해결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모든 문구와 내용은 저의 보잘것없는 뇌 속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영상이 찰나의 순간이라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보람이 됩니다. 신조이기